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된다니까요. 주상 전하, 속적삼 가져가시오. 대명부와 전 신하들에게 3년 복을 명하소서. 그렇게 하시오. 대왕 대비께서도 상복을 입으셔야 하온데 혹은 3년 복을 혹은 1년 복을 입으셔야 한다는데 의거의 예문을 찾을 길이 없사옵니다. 대신과 유신들의 의논이 있어야 함이 어떠하오리까? 아랜대로 하라. 조선 17대 임금인 효종의 죽음은 역사상 최대의 논쟁을 가져오는 불씨가 되는데, 당시 남인의 영수였던 미수 허목, 그리고 서인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이 그 핵심 인물이었다. 표면적인 쟁점은 승하한 효종에 대해 그 어머니인 대왕 대비 조씨가 상복을 1년 동안 입을 것인가 아니면 3년 동안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에 두 맞수는 목숨까지 내놓은 채 치열하게 대립하는데, 송시열은 1년 복을, 허목은 3년 복을 각각 주장한다.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 이제 국권을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 조선 왕조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왕권 세력을 쥐고 있던 그런 세력 집단들의 어떤 불협화음, 그리고 또 우유부단한 그런 정치가 아니었나. 그래서 왕권이 약하니까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 힘이 없으니까 당파 싸움 같은 게 많았겠죠. 자기네들이 옳다는 게 너무 분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신을 참 모략해서 내쫓고 이러는 사람들을, 또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그러니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 정권 다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이제 국력이 쇠진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요, 당파 싸움이 제일 큰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파를 지어서 서로 분쟁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그룹을 조직해가지고 분쟁하고. 조선 왕조의 그런 경제 체제라든가 그런 정치 체계가 그 변화되는 민중의 어떤 그 뭐랄까 의식이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에 적응을 못한 거죠, 뭐. 당끼리 어떤 당파 싸움이 국력을 갖다 소모하고 시대의 흐름에 좀 역류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는 아마 당파 싸움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파 싸움 때문에 또 탁상공로만 일삼다가 조선이 망했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당쟁은 정말로 나라를 망하게 만든 불필요한 탁상공론이자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권모술수였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견과 주장을 펼쳐나가는 열린 정치의 한 형태였을까요? 오늘 역사의 라이벌은 바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17세기 조선 사회를 치열한 이념 논쟁으로 몰아넣었던 우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 이 두 맞수를 통해서 우리가 당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의 허와 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거. 아이고 아까운 거. 이게 뭔 일이 되냐? 아이고 내 눈송이, 내 눈송이.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 천한 것들은 사람으로 안 보이는가벼. 그러게 말이야. 뭔 난리가 났길래 저 지랄들하고 돌아다닌디야. 글쎄, 장안에 발칵 뒤집었다는구먼. 도대체 무슨 일이요? 승하하신 전하의 시신 입으로 관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구먼. 시신의 염을 어찌했길래 이 난리요? 예판. 그래, 너를 아직도 구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민가에까지 수송은 하고 있으나 원래 관에 쓰는 널은 크기가 일정해서 크고 넓은 널은 없다 하옵니다. 이 일을 어쩌란 말이오? 그때 힘껏 묶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원래 염을 때는 힘껏 해서 붓기를 막자는 법이지 않습니까? 왕의 염은 힘주지 않고 살짝 묶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시 환생하시기를 바라는 뜻인 겁니다. 원칙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질 않소이까? 결국 이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소. 맞는 관이 없어요. 관이. 할 수 없죠. 관을 잇는 수밖에. 예법 적용에 있어서 무서울 만큼 철저한 원칙론을 견지했던 송시열은 당대 최고의 성략자로 서인 세력의 영수였다. 뭘 하셨습니까? 관을 이어서 만들어야 한다고요? 여령집에서도 연판을 쓰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망극하오나 입관을 넣어주시면 더욱 망극하니. 승하씨, 아바마마는데 제대로 된 관하라 말을 하지 못하다. 내 어찌 아바마마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리요? 연판을 하시오. 제가 대왕 대비께서는 마땅히 일년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상 대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반대감과 상의하라는 세자 저하에 명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요. 그래 영상대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자가 죽으면 3년 복을 입는 법 아닙니까? 이미 승하신 소현세자 외에 또 누가 장자란 말입니까? 그렇지만 장자가 둘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승하하신 주상이 장남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연판까지 한 상황에서 홍남인들이 트집을 잡아 왕통을 부정한 것으로 몰아붙이면 이런 경우 아들을 대는 임금이 승하했다 해서 3년 복을 입은 관례는 없었어요. 관례를 강조하면 될게요. 관례를. 대왕 대비의 복은 1년입니다. 1년. 1년 복이라니 당치 않소이다. 3년 복입니다. 일반 사가가 아니라 임금의 국상이에요. 임금은 이 나라의 지존이자 대통령은 왕이 아니요. 지존의 관을 연판까지 해놓고 이제 저들이 선왕을 장자로 인정조차 않는 것 아닙니까? 왕가와 일반 사가가 다를 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려는 게지요. 저들이 선왕을 능멸해다 드는 geb니다. 이대로 앉아 있어서는 아니 될 게요. 왕통을 부정하는 geb니다. 왕통을. 승하하신 선왕이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대통을 이었으니 모든 권한을 물려받았음이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렇다면 이제 자네가 나서야겠네. 저들의 불측함을 막아야 하질 않겠나. 임금에 대한 예법은 일반 사대부가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허목의 원칙이었다. 그렇다면 효종에 대한 상복 기간이 왜 문제가 된 것일까? 당시는 성리학 이념의 핵심인 종법이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따르면 자식이 죽었을 경우 그 부모는 종통을 잇는 장자에 대해서는 3년 복을, 차남 이하는 1년 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통은 장자만이 이어받을 수 있었고 불행히도 부모에 앞서 죽게 되면 장손이 대를 이었다. 이것은 일반 사대부가뿐만 아니라 왕위 계승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당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생존에 있는 인조의 비인 대왕 대비가 아들 효종에 대해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장자인 소현세자가 죽자 원손이 있는데도 인조는 차남인 효종에게 왕위를 계승토록 했다. 따라서 차남을 강조하면 1년 복이 되고 왕통을 강조하면 3년 복이 되는 것이다. 전하, 고려에 따르면 3년 복으로 있도록 되어 있사옵니다. 물론 임금의 모든 신하는 당연히 3년 복을 입지요. 허나 그 어버이가 3년 복을 입는 경우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장자일 경우요. 왕권을 이었다 함은 장자권을 이었다 함이요. 종법은 천리요. 어찌 그대가 감히 천리를 어지럽히려 드는가? 1년이 오이다. 3년이요. 1년이 오이다. 그만들하시오.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한가? 고려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국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 전하, 경국 대전에 의하면은 장자나 서자를 논하지 않고 1년을 읽는다고 했사옵니다. 국제에 따라 1년 복으로 한 관례는 있는가?
지난 소현세자 승하시에도 국제에 따라 1년복으로 거행했사옵니다. 그렇다면 국제에 따라 시행토록 하시오. 성종대에 완성된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자식이 죽었을 경우 장자와 처남을 불문하고 그 부모는 모두 1년복을 입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점차 성리학 이념이 심화되고 체계화되자 의례 등을 중심으로 장자의 권위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법 질서가 확립되고 있어서 당시로서는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 권위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당시 조정은 연합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허목을 영수로 하는 남인 세력은 소수로 참여한 반면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서인 세력이 전국을 주도해가고 있었다. 이에 현종은 서인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국제인 경국대전에 따라 1년복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문제의 한가운데 있던 대왕대비 조씨는 인조의 비로 승하한 효종에게는 어머니요 현종에게는 그 할머니였다. 주상은 대왕 대비마마의 말씀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상, 이 늙은 할미가 너무 오래 살았는가 봐. 주상께 문제를 만들었어요. 할마마마. 주상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심기를 바로 잡으세요. 할마마마. 주상, 대신들 간의 논란이 심상치 않아요. 주상, 이 나라 종묘사직이 주상께 달려있다는 것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네, 마마. 주상,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대비의 말씀을 명심하세요. 모두가 주상을 두 분 말씀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어묵이 복제 문제를 상소로 올려소이다. 이미 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왜 다시 거론한답니까? 오함이 정한 1년복이 예에 어긋난다는 거 아니겠소? 허허, 한 달 후면 대왕 대비께서 상복을 벗으시는 마당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왕께서 이미 종묘사직을 받들었으니 마땅히 대왕 대비께우서는 3년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오이까? 장자가 둘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대왕 대비께서는 장자인 소현세자의 승하시에도 1년복을 입지 않았소이까? 장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 둘째 아들이 대를 이으면은 그 또한 마땅히 장자가 되는 법이요.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오. 장자와 둘째는 태어남서부터 정해지는 법이요. 천륜이란 말이에요, 천륜. 지존이요, 지존. 왕을 얘기하는 것이요. 3년이요. 둘째 아들의 재례는 1년이요. 일반 사대부가가 아닌 왕이요. 왕을 말하기 위해다. 왕이기 전에 둘째 아들이요. 우암 자네가 지금 치부정을 말하는가? 첩의 자식이란 말이 아니오. 첩의 자식. 그렇다면 승하신 왕께서 첩의 자식이기에
3년 제대는 아니 된다 그러한 말인가? 미수, 망령이 드셨소? 그런 막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오? 장자가 아닌 둘째 이하를 말함이에요. 누가 왕위를 이을 수 있었다 하면 모든 것을 계승했다는 것이오이다. 어찌 그대가 왕통을 부정한단 말이오? 제2부정이라니!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제2부정이란 서자가 정통을 이었을 경우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규정이다.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서자란 개념은 첩의 자식뿐만 아니라 장남이 아닌 모든 아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제2부정이면 3년복을 입지 못한다는 규정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었다. 즉 송시열은 제2부정에 해당하는 서자의 개념을 장남이 아닌 아들로 해석한 것이고 허목은 첩의 자식으로 본 것이다. 송시열은 효종이 차남이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면 허목은 차남이지만 첩의 자식은 아니므로 왕통을 계승한 이유로서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상복 기간의 문제처럼 보였던 이 논쟁은 사실은 변칙으로 왕위에 올랐던 효종에게 종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종법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왕위 계승을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왕위 계승은 적장자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종법은 왕위 계승뿐이 아니라 종갓집에서 적장자로 이어가는 그런 법이 바로 종법입니다. 근데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효종이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적장자로 만들게 되면 종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종법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에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갓집에서 둘째 아들이 종갓집을 뺏어놓고 자기가 적장자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사회에 대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1년상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허목도 송시열과 같이 17세기의 전형적인 예치론자였습니다. 예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허목은 임금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예에 의해서 높아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허목의 예치론은 철저한 왕권 강화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가의 예와 사가의 예를 같이 적용시켜야 한다는 송시열과는 달리 왕가의 예는 사가의 예랑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종이 차자로서 왕위를 계승했더라도 장자 대우를 해줘서 3년복을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전하, 전에 소현세자 성하시에도 국제대로 거행했사옵니다. 국제에 따라 거행토록 하교해 주시옵소서. 대왕 대비의 복제에 대해 신들의 무수한 주장을 들었소. 허나 지금 이 논쟁을 매듭짓지 아니하면 더 큰 분란이 일어날까 두렵소. 이미 결정한 바도 있고 하니 대왕 대비의 복제는 국제에 따라 1년 복으로 하도록 하시오. 만일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자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떠나 내 친히 중형으로 다스릴 것이오. 효종의 죽음으로 전면화됐던 송시열과 허목의 대립을 역사는 예송 논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1차 예송 논쟁은 1년복으로 결정됨으로써 표면상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서인의 승리로 일단락이 됐고, 남인의 영수 허목은 삼척 부사로 좌천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장남과 차남의 구분 없이 1년복을 입는다라는 국제에 따른 것일 뿐 사실상 송시열과 허목 그 누구의 주장도 관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표종을 장남으로 대우하느냐, 차남으로 대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하게 하지 않은 채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복을 얼마 동안 입느냐 하는 문제가 당시 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조선 왕조는 성리학을 국시로 해서 건국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인 종법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관혼상례는 오늘날 같으면은 헌법을 둘러싼 논쟁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 당시는 병자호란의 후유증이 극심했던 국가 비상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황폐해진 국가 경제와 민족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이에 예치의 확립이 그 실천 방안으로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17세기) 후반 당시 조선 사회는 병자호란이 남긴 후유증이 극심했던 때였다. 더구나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이 속출하던 그런 시기였다. 내리지 못해 멀쩡한 새끼 중국이가 언니랑 살래. 언니랑 집에서 살래. 나 밥 안 먹어도 좋아. 그래도 괜찮아. 이놈아, 애비는 오랑캐 다 가져먹고 쑥다 너마저 구겨지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죽이 되면 끼니는 낄 수 있는겨. 어휴, 어린 게 뭐 알고 아이고, 싶어. 이놈아. 언니랑 살래. 어휴, 아이고, 이놈아. 한양거리가 온통 굶주린이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먹은 참병까지 있었다 하옵니다.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할 게야. 잘못하다가는 산 사람이 산 사람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생기고 말 게야. 그래. 형님, 여기 술 한잔 더 줘. 주모, 술 담아줘. 주모. 술 담아주라는데. 주모. 왜? 내가 사랑 맛집이지 않아? 응? 술 담아주라는데. 왜 이래? 내 술 안 준다고 했나? 어? 잠시만 기다려. 짐승밖에 못하겠네. 지혜미 치고 오밤중에 갖다 버리니 못날 정도 싫다면 아유, 지혜미 살아생전에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이고 아유, 그래 자식. 뭐라 했느냐? 부모의 시신을 검수의 먹이로 산에 버리고도 술취를 하고 둔다고? 온 장안이 이 같은 일로 흉흉합니다. 게다가 상중에도 고기 먹기를 밥 먹듯이 하니 조선 천지 어디서고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합니다. 낳아주신 부모 대하길 이렇듯하니 나라 꼴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니 될게요. 이러다가는
오랑캐 놈들이 또다시 우리를 얕잡아보게 될게. 모란 예 중에서도 죽음을 다루는 상례가 가장 중시돼야 하는 법인데 오늘 이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사옵니다. 이는 저 병자년의 험한 일을 겪고 나서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탓도 있겠지만 또한 정치와 교화가 바로 시행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사옵니다. 모름지기 풍속을 바로 잡으셔야 나라의 기강이 서고 병자년의 치욕 또한 씻을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 기근이 극심하여 죽은 시신을 먹는 일이 속출하고 있사옵니다. 가진 자들의 사치 폐단을 엄단하고 백성을 구제하여 풍속을 바로 잡아야 할 때이옵니다. 그 첫째가 인륜을 무시하고 횡행하고 있는 상례를 바로 잡는 것이옵니다. 너의 치욕은 한강수를 다 끌어댄다 해도 그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구려. 무너진 예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언제 또다시 그 같은 굴욕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요. 예로서 나라를 세우고 예로서 무지한 백성을 살려야 하오. 예치의 확립, 그것은 시대적 요구였다. 그리고 당색을 초월한 송시열과 헌목, 이 두 마수의 정치 이념이자 합일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송시열과 허목을 영수로 하는 서인과 남인은 학문적 기반을 서로 달리하고 있었다. 송시열은 조광조와 율곡 이이의 학풍을 계승한 김장생의 문화생으로서 조선 기호학파의 학통을 충실히 계승하여 발전시킨 인물이다. 따라서 사변적 이론보다는 실천적 수양에 더 역점을 두었던 그는 정통 주자성리학의 입장에서 통치자의 도덕성 확립을 강조한다. 더구나 이에는 유교 정치에 있어서 교화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명분을 밝히는 것이므로 왕과 일반 사대부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허목은 퇴계 이황의 학문을 이어받아 영남학파의 학풍을 계승하는 한편 도가와 장자 사상까지 섭렵하여 송시열과는 다른 학문적 체계를 세운다. 허목은 이러한 자신의 학문적 이념을 왕권 강화를 통해 실현하려고 했다. 따라서 송시열과는 달리 예를 적용하는 것도 왕과 일반 사대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허목은 예로서 왕권을 강화시켜 요손시대와 같은 성군 정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예치의 이념은 같았으나 이처럼 허목과 송시열은 그 방법론을 달리했던 것이다.
효종의 죽음으로 불어닥쳤던 예성 논쟁은 1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폭발하게 되는데 대비마저 먼저 보내고 이 늙은이가 오래 살아 또 분란을 만드는구려. 주상, 얄미를 용서해 주세요. 마마. 효종대왕의 예법으로 보아 이번 예도 1년복을 입어야 할 것 같소이다. 둘째 아들 부인의 복은 1년이 아니라 9개월 복이 아니오. 예조에서 이미 1년 복으로 결정이 됐수이다. 예조에서 1년 복이라니 당치한 싸웁니다. 예법의 문제는 그릇됨을 쫓을 수 없는 법. 선왕의 복제가 1년이었으니 당연히 9개월 복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어찌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1년 복으로 했다가 오늘은 9개월 복으로 해야 한단 말이오? 신득이 황망한 중에 대왕 대비전에서 입으실 복제를 1년복으로 아뢰었으나 제도를 살핀즉 9개월복이 맞는 것으로 아뢰옵니다. 해서 대체 어떻다는 것이오? 승하신 대비마마의 복을 선왕과 같이 할 수는 없사옵니다. 경들 뜻대로 하시오. 대왕 대비께서 9개월복을 입는다고 하셨느냐? 그러하다 하옵니다. 15년 전 효종대왕의 왕통을 부정하고 기어코 1년복을 쓰더니 또다시 종법을 어지럽히려 드는구나. 저들이 망령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정면으로 왕통을 능멸하려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개월복이 무엇이더냐? 작은 며느리복이 아니더냐? 저들이 효종대왕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승하신 대비마마를 장자부로 인정치 않는 것은 저들의 불충함을 만천하에 드러냄이야. 잘못된 것은 하루빨리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우와, 눈을 가린다고 하늘까지 가려지는 게 아니오. 감히 왕통을 부정하다니. 미소, 아무리 왕이라 해도 천하의 예는 하나요. 왕통과 제례를 결부시키지 마시오. 전하, 지난 효종대왕의 국상에서 장차자를 가리지 않고 1년복으로 한다는 국제에 따라 싸운데 지금은 국제를 벗어났으니 어찌해서 그 전후가 다르옵니까? 장자부에 대한 복은 1년이 옵니다. 9개월 복은 작은 며느리에 대한 상복이 아니고 무엇이 옵니까? 그렇다면 지난 효종대왕 승하시에도 장자복이 아닌 차자복으로 1년복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옵니까? 전하! 종복을 바로잡으셔야 나라의 기강이 선한 것이옵니다. 15년 전 분명히 하지 않고 넘어갔던 문제, 즉 효종을 장자로 대우하느냐 차남으로 대우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전면에 대두되면서 2차 예성 논쟁은 일어난다. 국제인 경국대전의 며느리복 조항을 보면
시어머니는 맏며느리가 죽으면 1년복을 입고 작은 며느리가 죽으면 9개월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였다. 효종의 비인 인선대비에 대해 그 시어머니인 대왕대비 조씨가 1년복을 입게 되면 효종을 장자로 인정하게 되고 9개월복을 입으면 차남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즉 며느리복의 결정은 15년 전 효종 승하시 논란이 됐던 장차남 문제로 직결되어 왕권의 정통성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대왕 대비의 복제를 9개월 복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왕의 복을 1년 복으로 시행했기 때문이옵니다. 15년 전 아바마마의 복을 1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에 따른 것으로 아옵니다. 국제라고 했겠다. 국제라면 장자부의 경우 그 복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1년복이옵니다. 그렇다면 9개월 복으로 정한 속셈이 무엇인가? 무엇이냐고 묻질 않았느냐? 장자는 몇 년상을 하는가? 어서! 3년복이옵니다. 뭐라 했느냐? 그렇다면 지난 아바마마의 국상에 1년 복으로 한 경전의 속셈은 무엇인가? 네, 낱낱이 이를 밝히리라. 아버지인 효종을 왕위 계승자인 장자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곧 자신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결국 2차 예성 논쟁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현종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가운데 남인의 승리로 일단락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을 때까지도 송시열은 사회 운영의 원칙인 종법은 왕을 비롯한 어떤 경우에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결국 그동안의 학문적 업적이 참작되어 조금 많은 면한 채 유백길에 오르게 되고 영의정이었던 김수홍 역시 귀양을 떠난다. 반면 왕위를 계승하면 장자의 이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남인이 새롭게 정국을 주도하게 되고 허목은 우의정으로 등용된다. 17세기 중후반에 예송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이유는 예를 생각하는 것이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허목과 송시열은 성리학의 이상이 현실 사회에 구현된 것이 바로 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예를 바로잡는 것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국가의 최고 권위의 상징이었던 왕실에서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체 국가 운영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자신들의 학문적 근거와 원칙에 맞게 예를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하찮게 생각될지 모르는 1년복이니 3년복이니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두 사람은 목숨까지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병자호란이 핥히고 간 상처받은 조선의 자존심을 예치국가 확립이라는 국민적 일체감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던 우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종법 적용에 있어서는 왕과 사대부가 평등해야 한다. 즉 신하들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사상과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만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왕권 강화 사상으로 그 실천 방안을 달리했고, 따라서 두 마수는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허목은 당시 헌법과도 같은 종법과 왕통을 어지럽힌 송시열을 사사해야 한다. 즉 죽음을 내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념과 원칙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걸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송시열과 허목. 그러나 이 두 맞수는 놀라울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들으셨는가? 무함대감 께 없어. 증상은 어떻다고 합니까? 아랫배가 부어오르고 화기가 온몸에 퍼지고 있다 하네. 헌데 용하다는 의원들도 병명을 딱히 알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하니 큰일이 아닌가. 일이 어째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형님. 헌데 대감께서 허목대감께 처방을 청했다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감께서 약재 처방에 조예가 깊으시다 해서 수고를 끼치고자 합니다. 그래. 대감 마님의 증세가 어떠하시더냐? 얼굴과 온몸이 누렇게 뜨고 물조차 잘 넘기시지를 못하십니다. 게다가 하복부 주위로 붓기가 퍼지고 있습니다요. 아르시기 전에 복용하시던 약재가 있으셨더냐? 뭐 특별히 복용하신 것은 없사오고 어린아이 오줌을 일시 알겠네. 여보게, 그제 그 비방대네 비상을 적어버렸다는구만. 아니, 우리 대감마님을 죽이자는 심사 아니야? 이건 미술진 빌구나. 이거 그냥. 아서 처방대로 약을 지도록 해라. 아니 됩니다. 필시 대감 마님을 해코지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처방대로 하라는데도 쇠약해진 몸에 비상을 복용하시면 치명적일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데 왜 이리 말들이 많을꼬? 어찌 됩니까? 당장 요절을 해구할 것세. 김고 참으세요.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들 하게. 예, 알겠습니다요. 약이 다려졌는가? 예, 금세 데려올리겠습니다요. 빨리 서두르게. 시각을 다투는 일일세. 대감마님, 정신이 드시옵니까? 그래, 내가 며칠이나 누워 있었더냐? 이틀이나 지났사옵니다. 이제 한결 가뿐하구나. 대감의 처방으로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우암이 일어났다니. 어찌 비상에 우암대감의 병환에 효험이 있는 줄 아셨사옵니까? 우암이 어린 나이 오줌을 복용한 적이 있다 했느니라. 원래 오줌에는 약성분만이 아니라 백태 같은 찌꺼기가 있는 법. 병을 일으킨 게 바로 그 때문이야. 그러니 비상을 써서 장에 낀 노폐물을 씻어내도록 한 게지. 그래서 떳떳하게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이 결국 그 사적으로는 상대방의 그 병이 났다 할 때 말이죠, 약을 보내주고 하는 그런 그 참 전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을 그 연출하게 되는 거 아닌가. 당으로서 싸울 때는 그 싸우고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서로 친했다고 하는 그 공사를 그 가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요즘의 정당 싸움과 달라서 그 당시의 선비들의 싸움은 원리 원칙주의 주장을 가지고 싸웠다 이거죠. 인간이 미워서 싸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의 요즘의 그 정치인들과 그 비교해서 좀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선조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전개했던 당시의 논쟁을 단지 불필요한 탁상공론으로 또 나라를 망친 당파 싸움으로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면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면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돼 왔다는 점입니다. 원래 당쟁이란 용어 자체가 조선시대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당시에는 당쟁이 아니라 붕당이라는 말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학자들이 조선의 정치와 역사를 폄하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당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유포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이 목숨을 걸고 그토록 치열하게 전개했던 당시의 예송 논쟁이 단순한 당파 싸움이었을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국가 비상 시기에 자신의 학문적 이념과 원칙을 통해서 국론을 통일하려고 했던 정치적 노력이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칙과 이념이 벼슬보다도 때로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암과 미수의 이런 이념과 원칙, 이것은 어쩌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혁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협을 모르는 것 또한 우매한 일이나 직을 포기함은 곧 죽음의 다름 아닌 것이오.